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꽤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국제 유가, 미국 기술주, 그리고 코스피까지 모두 크게 흔들렸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를 나열하는 대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가는 왜 다시 오르고 있지만 중기 전망은 왜 약한가? 둘째, 미국에서 왜 기술주만 유난히 크게 얻어맞고 있는가? 셋째, 한국 시장에서 왜 외국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코스피를 3% 넘게 밀어버렸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세계부터 보죠. 국제 유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유가가 제법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WTI는 배럴당 대략 59달러 중후반, 브렌트유는 63달러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로 보면 1%대 중반 정도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유가 약세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반등했나요? 어, 단기 요인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항구 노보로시스크 인근 원유 저장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원유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는 앞으로 다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나요? 거기서 구조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반등은 공급 차질 리스크가 부각된 전형적인 단기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 전후로 글로벌 원유 시장이 다시 공급 과잉에 가까운 균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여유가 커진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쟁과 제재, 드론 공격 같은 변수가 있을 때마다 하루 이틀씩 유가는 튀어오르지만 그 뒤에서는 미국 셰일, 중동 증산, 비오펙 생산 확대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가격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일 동안 유가를 보면 고점이 배럴당 65달러대, 저점이 62달러대 정도로 큰 추세보다는 박스권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정학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기 투자 관점에서는 얼마나 오래 60달러 안팎을 유지하느냐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습니다. 유가가 60달러 언저리에 머무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내려가고 중앙은행들은 서두르지 않는 완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70달러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올라타면 다시 물가와 금리에 대한 경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꽤 크게 밀렸죠?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세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약 1.5% 떨어졌고, 나스닥은 1.9% 하락, 다우도 최근 기록했던 신고가를 반납하면서 약 1.5%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 선물 시장도 썩 좋지는 않다고요? 네. 장 시작 전 미리 거래되는 선물을 보면 다우 선물이 약 0.2에서 0.5% 하락, S&P 500 선물도 0.2에서 0.7% 정도 밀려 있고 나스닥 선물은 그보다 더 크게 0.4에서 1.2%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요약하면 어제의 낙폭을 완전히 되돌릴 만한 반등 모멘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많이 맞았나요? 핵심은 AI와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입니다. 최근 몇 달간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른바 AI 슈퍼스타 기업들,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대표 종목들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술주 전반이 시장보다 더 크게 하락해서 전체 지수 낙폭을 키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최근 들어 12월 혹은 내년 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후퇴하면서 성장주, 특히 장기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는 기술주들이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먼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12월 인하냐, 내년 인하냐를 두고 확률을 저울질하지만 방향 자체가 크게 완화 쪽으로 기울어 있다기보다는 아직은 반반에 가까운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고성장 기술주에서 안정적 현금 흐름 섹터로 자금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방어적인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일부 금융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반대로 고평가 논란이 있는 성장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찍으면서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어제와 오늘 선물 시장 흐름을 보면 그 낙관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랠리가 끝났다기보다는 자본이 몸을 다시 정렬하고 있다입니다.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장기 성장 스토리는 아직 유효하지만 그 스토리만 믿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구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실적, 현금 흐름, 재무 구조가 튼튼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차별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 경로가 조금이라도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 전체가 방향성을 크게 잡기보다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박스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괜찮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4,170.63포인트,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4,200선을 안정적으로 안착하나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4,011.5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3.81% 급락했습니다. 4,000선을 가까스로 지킨 수준입니다. 어떤 세력이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렸나요? 한마디로 외국인입니다. 장중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반도체주가 각각 약 4%, 5% 넘게 빠지면서 지수 전체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 6개월 연속 순매수 같은 기사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10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4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6개월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미국 기술주 급락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와 IT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AI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에서도 같은 섹터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둘째는 한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애매한 스탠스와 물가 둔화 속도 등을 감안하면 한국은행도 쉽게 인하를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했던 랠리를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난 겁니다. 환율과 당국의 움직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원화는 달러 대비 7개월 만에 저점 수준까지 밀렸다가 오늘 오전에 당국이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과도한 쏠림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원화는 약세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길어지면서 원화도 같이 눌리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포로 봐야 할까요? 조정으로 봐야 할까요?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일단 3%가 넘는 급락은 분명히 공포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특히 지수 상단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낸 날은 단기적으로 추가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오늘 하루의 급락이 연속된 상승에 대한 되돌림 성격이 강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수개월 동안 쌓아온 매수 포지션 전체를 다 뒤집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틀,
사흘 뒤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본격적인 회수 국면으로 들어가는지입니다.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각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첫째로 환율 변동성을 전제로 한 수익성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기 상환이나 차환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로 설비 투자와 고용 계획을 짤 때 오늘 같은 급락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글로벌 IT 사이클 조정의 시작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첫째로 레버리지와 미수 비중을 줄여서 버틸 수 있는 포지션만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대형주 비중이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다면 방어적인 섹터나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포트폴리오의 숨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오늘의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가는 단기 지정학 리스크로 오르고 미국은 AI 기술주 피로감으로 조정을 받았고 한국은 그 여파와 환율 부담이 겹치면서 외국인이 먼저 도망간 하루였다. 지금은 새로운 랠리를 쫓아갈 때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이런 충격을 몇 번 더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냉정하고 솔직한 분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 급락 이후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와 연동된 변동성 이슈를 중심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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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